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군과 무관한 군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하지만 대체복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군대 가라라고 했던 건 안 된다. 앞으로는 대안을 만들어라. 다만 오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맞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또 국회는 어떻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세요. 홍정훈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정훈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정훈 활동가입니다. 네. 이 헌법소원이 몇 번째입니까? 소원이 총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거는 없다.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판결이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제와 같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총을 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선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또 저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진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홍정훈 씨처럼 지금 사실은 병역 거부하고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그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결정이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항소심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예, 맞습니다. 이제 홍정훈 씨 같이 지금 계류 중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큰 틀로 봤을 땐 앞으로는 대체복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길이 생긴 거죠. 예. 앞으로 나는 양심상 군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복무라는 걸 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홍정욱 씨는 왜 병역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 이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폭력이 정당화되는 구조나 조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연습이라는 걸 난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분들. 이게 뭐 옳고 그르다 이걸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인정해주겠다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니 대체복무역이란 게 생기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 다들 대체복무한다고 하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선, 대체복무의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정말로 누차 다시 강조드리고 싶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총을 들지 않겠다라는 저희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세요. 이번 소송을 계속 함께 했던 분 홍정훈 씨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다시피 병역의 한 형태로 대체 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양심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대체 복무역 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군 병력에 큰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2019년 내년 말까지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 국회 연결해보죠. 지난 19대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대체 복무역을 만들자고 법안 냈던 분이세요. 전해철 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헌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시한을 딱 못 박았는데 그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결과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시한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조항이고 그런 판결의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역이라는 건 병역의 한 형태가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도 병역 마친 것과 동일하게 간주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각의 우려. 지금 청취자들의 문자이기도 하고 아마 그 부분이 국회의 숙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첫째, 진짜로 양심상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는 건지 이거를 심사로 가려낼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결국은 대체 복무역 택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 이제 법안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게 되고 심사를 할 수가 있나요? 양심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종교상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념에 의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쭉 그 서류도 제출하고 또 쭉 해왔던 경력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서류를 내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서류를 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이 대체심사위원회 신청하면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나라의 입법 예가 있거든요. 예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체 복무역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아무래도 그 심사 통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군 병력의 손실은 문제가 안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할 거다. 그래서 다 군대를 안 갈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복무 형태라든지 또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 이걸 상정할 때 예를 들어 1.5배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군 복무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든지 또 훨씬 수월하든지 등등의 예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심사 역시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징병제 하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그런 큰 부작용이 있다든지 등등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몰릴 일은 없다란 말씀이신데 그럼 그 기준을 1.5배 정도 근무 기간 늘리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제 법안에서는 1.5배고요. 또 다른 의원 분은 2.0배, 2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 인권 예를 들면 유럽 평유의 사회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1.5배를 초과해서 현역의 복무 기간보다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군이 21개월이거든요. 현재 기준. 물론 그 조금씩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지금 21개월인데 대체 복무역으로 가면 30개월 정도 근무하면 되는 거네요. 현재는 제 법안에 의하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1.5배라면은? 이제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을 병역 의무의 하나의 방법과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무 형태라든지 기간 등이 여기에
적절하게 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징벌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그래서 1.5배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공익 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지금 그 사회복무 대체 복무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지만 사회 필요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좀 소외된 지역에 가서 공익적인 일을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가서 공공봉사 일을 하기 힘든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좀 꺼려해서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체검사 4급에게 주어지는 공익근무 이제 출퇴근하면서 뭐 사회보호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공익근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 자체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합숙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제 합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금 법안 발의도 있지만 그 합숙 역시도 상당하게 선택해서 그래 필요한 경우는 합숙을 하지만 또 합숙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안이기 때문에 전 의원 생각은 그러니까 대체복무역들한테 합숙도 안 할 수도 있다. 출퇴근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적으로 합숙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일에 따라서 복무하는 일에 따라서는 합숙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청에서 선택해서 또는 결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세세한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대체복무제도는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어느 정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 병역 거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정병이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유례가 없이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된 무죄 판결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재차 권고가 있고 했는데 제가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은 상당 부분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이제 중요한 거. 대안 마련이 얼마나 납득할 만한 건가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예비역도 해야 되고 전시근로역, 그러니까 민방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될 때까지. 대체복무역 한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형평성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회복무를 한다든지 소집을 한다든지 똑같이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의 그런 역할과 의무를 주어지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저 대체 복무하면서 출퇴근을 하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 다 그거 하지 않겠느냐 심사한다고 해서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다 그와 같이 신청을 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듣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안을 낸 분이세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니 대체복무역이란 게 생기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 다들 대체복무한다고 하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누군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선, 대체복무의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국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정말로 누차 다시 강조드리고 싶지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총을 들지 않겠다라는 저희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세요. 이번 소송을 계속 함께했던 분 홍정훈 씨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군과 무관한 군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하지만 대체복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군대 가라라고 했던 건 안 된다. 앞으로는 대안을 만들어라. 다만 오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맞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들은 이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 또 국회는 어떻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짚어보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세요. 홍정훈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정훈 씨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정훈 활동가입니다. 네. 이 헌법소원이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총 3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째. 그러니까 지금 같다시피 병역의 한 형태로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양심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대체복무역 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군 병력에 큰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2019년 내년 말까지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 국회 연결해보죠. 지난 19대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대체복무역을 만들자고 법안 냈던 분이세요. 전해철 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청취자들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예. 헌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시한을 딱 못 박았는데 그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결과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시한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예.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요. 그런 이제 조항이고 예. 그런 판결의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역이라는 건 예.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예, 맞습니다. 이제 홍정훈 씨 같이 지금 계류 중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은 큰 틀로 봤을 땐 앞으로는 대체복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길이 생긴 거죠. 예. 앞으로 나는 양심상 군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복무라는 걸 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홍정욱 씨는 왜 병역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 이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념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화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폭력이 정당화되는 구조나 조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연습이라는 걸 난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분들. 이게 뭐 옳고 그르다 이걸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인정해주겠다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다. 까지는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거는 없다.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판결이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제와 같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총을 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선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또 저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진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홍정훈 씨처럼 지금 사실은 병역 거부하고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이런 예. 분들에게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그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결정이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항소심에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